지난번에 넷플릭스 망한다고 그랬을 때면서요.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넷플릭스가 그렇게 기존에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실은 알고 보면 별로 가진 게 별로 없는 회사다 보니까 디즈니랑 애플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두 명만 봐도 넷플릭스는 힘든 자리가 있지 않을까? 플랫폼이란 단어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플랫폼 생각법의 저자 이승훈입니다. 하루 종일 컨텐츠만 생각하는 상상력 공학의 저자 강인태라고 합니다. 넷플릭스 폭망설, 디즈니와 애플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경쟁자들이 등장하는 컨텐츠 경쟁에서 과연 넷플릭스가 생존할 수 있을지 딱 플랫폼 시작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그렇게 기존에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실은 알고 보면 별로 가진 게 별로 없는 회사다 보니까 힘든 자리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긴 하죠. 뭐 디즈니 성적만 봐도 글쎄. 상반기 박스오피스 보면 뭐 5개 중에 4개를 차지했었죠. 뭐 잘 아시는 어벤져스 게임, 엔드 게임이나 그다음에 캡틴 마블, 그다음에 네. 알라딘, 토이 스토리 4까지 그죠? 그리고 이 연말이 되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프로즌 2도 개봉을 할 거고 겨울왕국. 네, 겨울왕국. 네. 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컨텐츠를 가진 디즈니가 지금 넷플릭스 시장에 들어온다는 거는 넷플릭스로는 솔직히 약간 좀 기절할 만한 일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디즈니가 들어왔을 때 넷플릭스 어떻게 대항을 할 거냐라는 게 제일 큰 문제일 텐데요. 아마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디즈니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든다라는 사실보다는 넷플릭스에서 디즈니의 컨텐츠가 빠진다는 게 오히려 더 뼈아프게 느껴지긴 할 것 같아요. 글쎄 이제 뭐 디즈니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이 좀 편하게 돈 벌던 디즈니가 정확히 발표는 안 하는데 매년 수천억 정도를 넷플릭스로부터 그냥 컨텐츠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넷플릭스와 경쟁하기 위해서 자신의 컨텐츠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실은 지금 계획상으로는 아마 한 5년 동안은 계속 적자를 볼 가능성이 높아서 뭐 디즈니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스토리는 아닐 텐데 근데 문제는 뭐 디즈니야 뭐 지금도 이익을 잘 내고 있고 워낙에 가진 컨텐츠가 많아서 별로 문제가 아닐 텐데 넷플릭스는 솔직히 되게 위험하지 않을까? 근데 넷플릭스가 사실 이게 컨텐츠 한 건 한 건을 보는 시스템이었으면 아마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넷플릭스가 사실은 뭐 10,000원 정도 내는 정액제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있고 그 많은 컨텐츠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디즈니의 컨텐츠가 강력하기는 하나 그게 빠진다고 해서 나머지의 90%가 넘는 컨텐츠 그대로 있는데 넷플릭스가 쉽게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 근데 이제 디즈니가 갖고 있는 걸 이제 대충만 들어봐도 사람들이 되게 놀랄 만한 컨텐츠가 많은데 먼저 뭐 일단 기본적인 클래식한 디즈니 옛날에 이 미키마우스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한 10년 됐나 이제 픽사가 디즈니에 이제 식구가 들어왔으니까 픽사에 이제 뭐 토이스토리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애니메이션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영화 시장에서의 최고의 히트작들이 마블 스튜디오 그리고 스타워즈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빠들의 컨텐츠 ESPN 지금 미국 기준으로 보면 이 미식축구 그다음에 NBA 그다음에 프로야구 이런 것들이 다 디즈니 거고 게다가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스 그다음에 그 최근에는 폭스까지 인수해가지고 그렇죠. 뭐 컨텐츠의 양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컨텐츠라고 해봤자 뭐 옥자 그다음에 뭐 그 기묘한 이야기 이런 것들 조금 제작하는 넷플릭스 입장에서 보면 거의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인데. 그건 이제 넷플릭스 바들을 모르셔서 하는 얘기인데 넷플릭스 중독자들은 사실은 그런 컨텐츠가 있어서 좋긴 하지만 그게 넷플릭스를 보는 거나 중독이 되는 이유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컨텐츠들 영드, 푸드, 프랑스 드라마, 캐나다 드라마, 뭐 브라질 드라마 이런 것들까지 다 아울러서 가지고 있고 그것들 하나하나씩 찾아보는 거 그리고 넷플릭스의 제일 큰 장점인 이제 큐레이션이죠. 내가 뭔가 하나 보고 나면 내가 좋아할 것 같은 거를 기가 막히게 찾아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서 넷플릭스가 강한 거라 디즈니의 컨텐츠 그리고 말씀하신 디즈니의 컨텐츠를 지금 다시 돌아보면 다 본 거란 말이죠. 그치. 내가 미키마우스를 다시 보려고 돈을 낼까? 아니면 뭐 어벤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기 위해서 돈을 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게 넷플릭스의 정액제로 있어서 어차피 10,000원 내고 다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정주행을 해보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디즈니라는 또 다른 채널에 또 가입을 해서 돈을 내고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버리고 갈까? 아니면 넷플릭스를 보면서 디즈니도 볼까?
그렇게 쉽게 쉽게 넷플릭스가 망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건 간에 지금 디즈니가 펼치는 전략은 애들이 좋아하는 디즈니 채널, 예. 디즈니 플러스, 그다음에 아빠들이 좋아하는 ESPN 스포츠 채널 플러스, 그리고 넷플릭스와 거의 유사한데 지금 가입형 컨텐츠 서비스를 하고 있는 훌루, 네. 세 가지를 합쳐서 월 12불에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의 가격과 거의 동일하게 제공은 하면서 실은 디즈니가 갖고 있는 되게 유니크한 컨텐츠 그룹들을 엮어서 가겠다고 하니까 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넷플릭스를 가입할까 디즈니를 가입할까라고 하는 그 순간에는 약간 디즈니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을까? 훌루 말씀하셨는데 사실 훌루가 뭐 이렇게 컨텐츠 경쟁력이 아주 별로 없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서는 약간 의문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훌루를 보고 훌루에 정액제를 가입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안 하고 훌루만 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두 개 다 할 거다? 제가 한다면? 제 느낌으로는 넷플릭스를 하면서 훌루에 일부 넷플릭스 없는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훌루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넷플릭스의 이 장부들을 좀 들여다보니까 넷플릭스가 보통 작년만 해도 대충 한 120억 불, 15조 정도를 컨텐츠를 수급하는데 수급하는 게 썼고 올해는 150억 불. 한 18조쯤 되겠죠. 18조, 18조 정도를 이제 쓰기로 돼 있는데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 작년만 해도 이 통장에서 현금 기준으로 한 36조 정도의 돈이 작년 기준으로 증발을 했고 올해 계획이 40조가 증발할 계획이거든. 그리고 지금 통장에는 갖고 있는 돈이 한 60조? 60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 2년 정도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앞으로 디즈니가 5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 5년 동안 적자를 먹으면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넷플릭스가 여기에 싸울 만한 실탄이 있을까? 그러다 보면 실은 컨텐츠 경쟁력도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돈이 떨어지면 돈을 또 어디서 구해오는 게 넷플릭스의 특기라 지금까지 늘 그래와서 또 어디서 구해와서 계속 만들지 않을까요? 하여튼 뭐 지금 1억 5천만 명 가입자가 약간 성장이 주춤한 미국 내에서는 일단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했고 글로벌리는 이제 성장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실은 이제 11월 12일 디즈니가 출격하는 날부터 과연 미국과 캐나다를 합치는 건 가입자 수가 얼마나 줄어들지가 관전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어요. 디즈니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글쎄 과연 뭐 옛날 디즈니 클래식 콘텐츠가 그렇게 파워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역시 같이 드는데 애플은 좀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애플 바로서 솔직히 지금 전 세계에는 7억 명의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애플 TV 플러스가 나온다. 그래서 애플이 지금 계획상으로는 7.2조 정도의 돈을 써서 컨텐츠를 제작해서 이제 애플도 똑같은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럼 웬만한 애플 바들은 대충 또 한 번씩은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돈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작년에 15조 수급한 데 썼는데 그중에 8조 정도, 거의 절반 정도를 오리지널을 만드는 데 썼는데 뭐 7.2조라고 했으니까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의 오리지널 컨텐츠가 나온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애플이 제일 큰 장점이죠. 아이폰이든 뭐 아이패드든 아이맥이든 어디든 첫 화면에 애플 TV가 쫙 깔리겠죠. 아마 그러면 뭐 공짜로 마케팅을 할 거니까요. 7.2조를 쏟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넷플릭스는 이제 뭐 약간 호주머니가 좀 가벼운 그런 상황인데 반해서 애플은 호주머니가 너무 깊으니까 그쵸. 하수분이죠 사실. 당장 뭐 한번 뭐 이겨보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뭐 수십조도 쏟아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시장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할 만도 한 기업이어서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애플 TV가 가진 제일 큰 장점이 사실 넷플릭스나 디즈니는 컨텐츠를 통해서 자기 플랫폼을 차별화하는 거에는 사실 별다른 게 없어요. 근데 애플은 아마 UI나 뭐 사실 유저 익스피리언스 같은 사용자의 어떤 뭐 느낌 같은 것들로 차별화를 자기만의 어떤 플랫폼 색깔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큰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애플 TV 플러스를 이제 그 발표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실은 정확하게 넷플릭스랑 같더라. 전략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우리도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겠다. 그리고 100개국에서 동시에 론칭하겠다. 거의 같고 그 다음에 알고 보면 애플도 IT 컴퍼니지 실은 컨텐츠 컴퍼니는 아닌 거고.
사실 그런 면에서 그 전략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른데요. 사실 저는 애플 TV가 나오면 우리는 오리지널 안 만든다. 그러니 컨텐츠를 가진 사람들은 다 우리한테 모여라. 니네를 위협하지 않게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넷플릭스처럼 오리지널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뭐 공략 포인트를 삼는다는 건 사실 저한테는 되게 의외의 일이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플랫폼 얘기를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나는 주구장창 넷플릭스는 플랫폼이 아니다. 네. 라는 얘기했고 방금 지금 강박 이 얘기한 네. 거는 상당히 컨텐츠 플랫폼적인 접근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컨텐츠는 나한테 와서 내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게. 네. 그럼 너희들은 와서 그냥 돈만 벌어가라. 네. 라는 식의 발상을 애플이 해줄 거라고 나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의외로 뭐 모닝쇼 같은 네. 뭐 같은 엄청나게 많은 또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실 제작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 플랫폼이 컨텐츠를 만드는 순간 자기들 헤게모니를 뺏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위협적이거든요. 그래서 제작을 하지 않는 그 공평무사한 플랫폼이 하나 있어주는 게 제작자들한테 되게 좋은데 오리지널 컨텐츠 경쟁으로 가면 사실은 치킨 게임이 될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멜론이 지금은 뭐 되게 많이 음악 시장을 하긴 했지만 음악 시장 초기에는 신나라도 만들고 이수만 SM은 SM대로 자기네 플랫폼을 만들고 뭐 약간 이런 접근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되게 소모적인 게임인지를 이제 깨닫고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사실은 뭐 어떤 음악 플랫폼에 가도 모든 음악을 다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영화는 이제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이렇게 분화돼서 이 플랫폼은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게임을 하고 저 플랫폼은 저런 컨텐츠를 가지고 게임을 하면 사실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10,000원 내면 될 걸 3개를 봐야 되니까 뭐 3만 원을 내고 4만 원을 내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계속 갈 수 있는 게임의 양상인지 지금 뭐 넷플릭스가 1.5억을 갖고 있으니까 예. 시장에서 뭐 넷플릭스가 약간 정체되고 있는 느낌? 미국에서는 그렇고 네. 글로벌리도 약간 뭐 슬로우 다운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보면 그래 한 2억 명이다. 네. 시장이. 예. 그러면 뭐 넷플릭스랑 디즈니랑 애플이랑 뭐 워너미디어랑 뭐 HBO 고랑 뭐 그다음에 미국도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다 서로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 쏟아붓고 경쟁하고 그다음에 또 오리지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투자하고 네. 하는 그런 경쟁이 계속되면 실은 다 죽지 않을까? 그러게요.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 다 보려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렇게 되진 않겠죠 아마.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실은 새로 나왔네? 그럼 저로 갈아타고 아주 합리적인 소비자 활동을 한다, 네. 행동을 한다라고 보면 실은 이 게임에서는 아무도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래 버티는 놈이 이길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뭐 넷플릭스는 아닐 것 같아. 넷플릭스는 아니 뭐 애플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넷플릭스는 아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유튜브에서 과연 영화가 보여질 수 있을까? 또 뭐 네. 이제 그게 이제 넷플릭스처럼 커지고 뭐 할 거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건데 제가 구글이라면 디즈니랑 넷플릭스랑 애플이랑 치고받고 하다가 뭔가 판정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지금 이 판에 끼어들어서 자기네들도 오리지널 만들겠다고 끼어드는 어리석은 짓은 지금까지 구글이 해온 행태로 보면 안 하지 않을까. 그 유튜브 레드였다가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든가 해가지고 또 네. 거기도 페이드 채널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아마 내가 보기엔 거기도 오리지널 컨텐츠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네. 그 뭔가 가다가 네. 판세를 보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라고 쓴 것 같고 단지 아까 지금 나온 질문은 실은 영화를 그냥 편당으로 빌려다보는 편당 빌려다보는 모델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랑은 좀 다른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그건 아쉬우니까 그냥 숟가락 하나 더 놓는다 뭐 이런 정도 플레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든 현재까지의 수준은. 그러니까 영화를 한 편당 뭐 예를 들어 뭐 3불, 뭐 2불 혹은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빌려보는 모델에 대한 거는 이미 여러 곳에 존재하고 실은 그게 큰 임팩트를 그쵸. 못 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나 하는 형태 모델이라고 보면 되고요. 단지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걸 통해서 이 시장에 들어올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확실히. 당분간은 팔짱 끼고 좀 구경 좀 하다가 판이 어떻게 가나 보고 한 2, 3년 뒤에 슬슬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 3년 뒤쯤 됐을 때 과연 넷플릭스가 모아놓은 가입자 네. 그다음에
디즈니나 애플이 모아놓은 가입자가 과연 의미 있는 가입자일까? 의미 있는 가입자가 되도록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서비스 사업자적인 느낌이 강해서 지금 그 안에서 고객들 간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거나 뭔가 락인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게 적긴 하죠.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본 히스토리를 가지고 큐레이션을 되게 잘해주긴 하는데 그 큐레이션이 다른 더 매력적인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다른 데 가는 거를 막을 만큼 매력적인 거냐라고 보면 좀 약한 것 같긴 하거든요. 내가 넷플릭스 폭망설을 얘기했는데 네. 결국은 넷플릭스가 폭망을 할 것 같네. 저는 돈을 구해와서 맷집을 좀 더 가져가지 어쨌든 않을까. 간에 글로벌 경쟁에서는 네. 계속되는 오리지널 경쟁이 벌어질 거다. 네. 물론 그리고- 애플은 약간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저는 그렇게 벌어지면 한 3개 플랫폼 정도는 소비자들이 중복해서 다 이용을 하지 한 않을까. 2, 3만 원 정도는 콘텐츠 소비에 쓸 거다. 네, 한 라는 5만 관점에서. 원까지는 쓸 테니까 뭐 3개까지는 살아남지 않을까. 그래 하여튼 오늘 넷플릭스를 주인공으로 해서 네. 컨텐츠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실은 뭐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플랫폼이 뭘지 서비스가 뭘지 그런 얘기도 뭐 종종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이 글로벌 시장에서 컨텐츠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경쟁들은 아주 치러지고 있다. 즉 컨텐츠 전쟁이 엄청나게 벌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은 눈여겨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컨텐츠 애호가 입장에서는 아주 반가운 일이죠. 그러게 언제나 소비자가 이깁니다. 네. 자, 지금까지 딱 플랫폼 딱플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많이 부탁드려요.